자, 지금 해당 행위자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한 토론은 정봉주 의원과 제가 한 방송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왜냐면 일장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이거 묶어 간다. 할 듯 말 듯 하면서 묶어 가고 결국 경선에서 걸러낸다. 당원들이.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이제 제 주장은 뭐냐면은 대법원 판례를 남기듯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체포 동의안에 가결했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 조롱한 죄 가결할 수 있죠. 그것만으로 징계를 하면 이상해지는데 당원들을 조롱한 죄를 물어서 시범 케이스로 몇 사람만 징계 때리자. 이제 이게 이제 맞물려 있는 건데, 지금 그 정청래 의원이 지금 사실 이거 이제 이 아젠다를 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대표가 월요일 날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부분을 당원들을 거의 한 뭐 8, 90% 이상은 징계를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어떤 깃발을 들기보다는 정청래 최고가 저 깃발을 드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전에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MBN이 이재명 대표 가결파 징계 안 한다는 보도를 냈어. 어떻게 된지 얘들은 이상한 단독이 있어 보면은.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재명 대표한테 듣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민주당 언저리에 있는 민주당 한 60년 동안 있었던 고위 관계자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징계 안 할 것 같다를 MBN이나 채널A나 TV조선은요, 뉴스 한번 보세요. 질이 엄청 떨어져요. 뇌피셜도 단독이 되는 애들이야. 가결파 징계 안 한다고 하니까 정청래 최고가 답을 한 게 저거예요. 가결파 의원 징계 없다고? 사실과 다르다. 무엇보다 우리 당원들 5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게 되면 그걸 다뤄야 되는 게 지금 지도부의 그 의무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또 요즘 신경민 의원에 대한 제명도 이야기를 이제 청원이 올라와가지고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신경민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확 바람이 불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또 어떤 댓글이 있냐면, 야 이거 청원 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맨날 청원 서명만 그렇죠. 하라고 하냐, 이런 의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5명 가결파 이 사람들은 사실 가결한 사람들이 많을 거지만 그중에 왜 5명만 뽑았겠습니까? 그 5명은 확실하게 그 언론 매체 등에 나와서 본인이 가결했다고 피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5명을 뽑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5명한테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게 당원들한테는, 여기에 서명한 당원, 이럴 거면 왜 서명을 받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런 거죠. 그만큼 고민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고민하고 거예요.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게 더 이득이 큰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양쪽 다 주장에 일리는 있어요. 당원들이 오히려 경선에서 당원들 뜻으로 쫓아내자라고 하는 주장에도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보복으로 프레임화시키지 않으려면 굉장히 고급 기술이 필요한 거다. 이런 측면은 분명히 보시면 좋겠지만, 당장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거나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최소한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들에 대해서는 제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전통의 선례를 남겨야 된다. 당대표 때문이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모욕감을 준 사람들을 징계는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건데, 지금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징계가 떨어지면 어쨌든 간에 당원권 정지 6개월 끝. 내년 총선 못 나가는 거죠. 2년 때릴 것도 없어. 당원권 정지 6개월 때리면 돼요. 2년은 너무 과하니까 6개월만 가자니까요. 저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역사나 당원들의 수준이나. 근데 후진적인 게 민주당에 있어요. 하나가 저는 대의원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해당 행위나 뭐 지도부에서 봤을 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할 때 제대로 그 칼을 휘두르지 못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 보세요. 거기 수석 최고위원도 지금 당원권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거 하나 못하죠? 과감하게 칼을 빼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과 벌은 확실히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신뢰가 쌓입니다.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징계는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조홍천이 득달같이 나서서 이거 긴급조치 아니냐. 독재 수단으로 쓰는 긴급조치요. 근데 긴급조치라고 하기엔 우리가 꽤 많이 인내했습니다. 저희 이거 가결했다라고 해서 득달같이 달려든 게 아니라 그동안 한 2년간 줄기차게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하고 같은 당원인 그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강성 지지자 이렇게 논하면서 당원들을 공격했던 국회의원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홍천은 쫄았지만 자기 말을 멈출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우리가 가결을 한 게 이재명을 본인을 위한 거였다. 봐라 기각됐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한테 고마워야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계속 퍼뜨리면서 우리 같은 공신한테 왜 징계를 한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인 거예요. 가짜지 않습니까? 정치의 본령이 뭡니까? 이 포갑과 억압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된다. 자, 불체포 특권 당연히 정해져 있는 절차였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것도 민주당에. 네. 말하자면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홍천은 전혀 지금 어떤 방송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 당원들의 분노를 설명을 못해요. 당원 모욕죄라고 쉽게 표현하면. 민주당도 징계할 때요. 당원 모욕죄를 거세요. 같은 당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나는 잘했다 같은 투는 당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근데 당원의 정서를 무시하는 이 특권의식. 그래 지금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들 한 50% 넣어야 된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니까 애정이 없는 거예요. 당 원내대표가. 근데 문제는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최민희 의원이 지금 방통위원 국회 통과한 지가 6개월 지났거든요. 7개월 다 돼가. 와. 근데 임명을 안 해. 내가 들은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 임명 안 할 거다는 이야기예요. 황당한 이유로. 단순하게 방통위 구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최민희를 방통위원회에 꽂으면 두려운 거죠. 윤석열 정권이 위험해지는 뭔가가 있다는 거야. 더 이상 설명 못 드려요. 그러면 최민희가 왜 방통위원이 됐는지를 설명해 드려야 돼요. 민주당에서 최민희가 준비하고 있던 지역이 조홍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조홍천 진짜 새날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까면 정말 재밌는 스토리인데 차마 못 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찌됐건. 그러면 최민희 의원이 당에 복귀해서 정정당당하게 최민희 의원이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조홍천 대항마가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최민희는 임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한번 붙여봤어. 투표 결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몇 시간 전에 캡처한 건데 4만 6천 명이 투표를 했어요. 와. 방통위원 사퇴하고 그간 준비했던 조홍천 지역구로 출마하라가 90%입니다. 와. 여러분 여론조사 몇 명이 하죠? 1000명이 하죠? 네. 진영 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최민희 지금 임명도 안 될 거 지금 썩혀 놓으면 총선 때 시기 지나고 나면 최민희 결국 방통위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인권 침해에 가깝지 않습니까? 방통위 후보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방송 활동이든 평소에 사회 활동을 지금 거의 다 중지하신 상태 아니에요. 그것이 6개월이 넘어간 상태인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방통위원으로 임명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민주진영에서 소중한 자원인 최민희 의원이 다음 총선에 당선이 되시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또 혁혁한 공을 세워주실 기대로 저희가 써야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 있어요. 주로 단수공천 받은 자들이 다른 도전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기분부터 나빠요. 민주정당 맞아요? 내가 지역구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공천 받고 싶다고 우리 지역에 들어온대 축하해 줄 수 있잖아. 정정당당히 그건 해보자고 좀 할 수 안 쉬운 있잖아. 것 같더라고요, 다들. 쉽진 않지만 태도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자기가 자신 있으면 그런 것에 전혀 뭐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거죠.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요. 결국에는 이재명 지지하는 신진 정치인들이
공천될까봐 이재명 끌어내려서 비대위원회 세우자라고 했던 그걸 우리가 몰라요? 다 알고 당대표 있잖아요. 흔들기였죠. 저는 이렇게 봐요. 내년 총선 맞구나.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 총선에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유능도 해야 되겠지만 잘 싸울 사람. 윤석열 탄핵을 공약으로 내거는 한편 그분한테 경선 때 우리 펴주고 싶어요. 당연합니다. 여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기득권과 잘 싸울 사람. 여기까지. 자, 수박 잔당들 지금 남아서 계속 씨부리고는 있는데 그럴수록 저는 공천 탈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미안해서라도 좀 입 좀 닥치고 있으면 안 될까요? 자, 모이라 꿈동사님, 민희 누나 보고 싶다요. 예. 지금 최민희 의원님 살짝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어. 수술 받으셨습니다.